손흥민의 모든 지표가 엘링 홀란드보다 뛰어나지만 아직 토트넘의 동료들은 손흥민에게 만족할 만큼의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 영국 현지 축구 전문가들은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엘링 홀란드와 손흥민을 비교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이 데이터를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등록된 10라운드까지의 엘링 홀란드와 손흥민의 공격 지표들인데요. 이 자료에는 재밌는 사실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엘링 홀란드는 10라운드까지 11골을 터뜨리는 괴물의 모습으로 경기당 1.1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손흥민의 여러 공격 지표들과 비교해봤을 때 절대로 손흥민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엘링 홀란드는 페널티킥을 2회 성공시켜 자신이 만들어내지 않은 공격 상황에서 공짜로 2골을 가져왔으며 이번 시즌 슈팅 횟수 39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이번 시즌 단 하나의 페널티킥 지원도 받지 못한 상태인데요. 10라운드까지 슈팅수 28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링 홀란드와 손흥민의 슈팅 숫자 대비 득점 확률을 계산하면 더 재밌는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양 선수 놀랍게도 완벽하게 똑같은 2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각해봐도 손흥민을 향한 동료들의 지원이 정확하게 전달되었다면 홀란드와 전혀 다를 것 없는 득점 횟수를 기록할 수 있었다는 지표인데요. 여기서 한 번 더 파고들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최하단의 빅찬스 미스라는 지표를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이번 시즌 손흥민은 빅찬스 미스를 단 1회만 기록 중이며 홀란드는 무려 11회를 기록 중입니다. 손흥민의 빅찬스 미스로 분류되는 장면도 어이가 없는데요. 리버풀전에서 지금 보시는 페널티 박스 라인 근처에서 강력한 발리슛을 시도한 손흥민이지만 리버풀의 수문장 알리송 베케를 골키퍼에게 맡기고 맙니다. 이건 누가 봐도 손흥민의 환상적인 슛을 말도 안 되는 선방으로 막아낸 알리송 골키퍼의 선방이지 무슨 페널티 박스 라인 근처의 먼 거리에서 슈팅을 가져갔던 이 장면을 빅찬스 미스로 기록하고 있는지 선수 차별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손흥민은 빅찬스 미스를 1회 기록 중이며 엘링 홀란드는 손흥민 선수와 똑같은 슈팅수 대비 득점 확률을 가지고 있지만 데브라이너나 필포든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홀란드에게 공짜로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기회들을 11차례나 하늘로 날려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수치들만 종합해서 판단해보더라도 손흥민이 기록한 28차례의 슈팅에서 결정적인 기회는 거의 없었으며 손흥민의 개인 기량과 말도 안 되는 골 결정력으로 만들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 마찬가지로 매우 차이가 나는데요. 동료들과 얼마나 화합했는지 알 수 있는 팀플레이 지표에서 손흥민은 무려 240회의 패스를 기록했지만 엘링 홀란드는 115회만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더 어이없는 지표가 있는데 손흥민은 240회의 패스를 기록하고 어시스트 단 1개를 달성했지만 엘링 홀란드는 2개의 어시스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손흥민의 경기당 기대 어시스트 확률이 0.34를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모든 선수들보다 가장 높다는 정보를 전달드렸는데요. 정상적이라면 최소한 4개 정도의 어시스트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놀라운 토트넘 동료들의 골 결정력으로 인해 어시스트 기록마저 하늘로 수차례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빅찬스 메이킹 5회를 기록하며 3회를 기록하고 있는 엘링 홀란드와 비교해 더 높은 경기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손흥민이 왜 4번째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는지 설명해주고 있으며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와 비교해보면 또 재미있는 수치가 나옵니다.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는 손흥민과 동률인 8골을 기록하고 있지만 나머지 지표들에서 한참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이번 시즌 전체 슈팅 횟수도 33회로 손흥민보다 5번 더 슈팅을 달성했지만 골대에 밖으로 날려버리고 말았고 손흥민 선수는 슈팅수 대비 유효 슈팅 확률도 딱 절반인 50%를 기록했지만 살라는 45%를 달성하며 상대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살라가 이번 시즌 기록한 페널티킥 득점 3점을 고려한다면 손흥민과 살라가 단순 득점력 부분에서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런 다른 팀 선수들과의 비교는 이제 뒤에 두고 오늘 사실이 영상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제임스 매디슨의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도 보고 계시는 어이없는 기록 때문인데요. 매디슨은 10라운드까지 3골을 기록하고 있으며 무려 슈팅 횟수를 28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가 어이없는 이유는 10라운드까지의 슈팅 횟수가 손흥민 선수와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매디슨의 슈팅수 대비 득점 확률은 10% 수준이며 손흥민 선수의 28%와는 말도 안 되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손흥민이 기록했어야 할 슈팅을 제임스 매디슨이 일부 가져가 버리며 해리 케인이 다시 재림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원톱 스트라이커 그러니까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와 플레이 메이커를 맡아 미드필더에서 활약하는 제임스 매디슨이 한 시즌 동일한 슈팅 횟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수치이며 이것은 그가 자신의 미드필더 역할보다 득점 욕심에 치중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표를 확인한 후 지난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를 생각하면 더 어이가 없어지는데요. 당시 메디슨이 가로채며 흘러나온 볼을 손흥민이 슈팅하려 하며 서로의 동선이 겹치자 메디슨은 주장 손흥민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가 봐도 소유권이 애매한 상황이었으며 득점 확률 10%를 달성하고 있는 메디슨보다는 28%의 손흥민이 슈팅을 가져가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도 맞는 플레이였으나 자신의 슈팅을 방해했다며 손흥민에게 어이없는 분노를 표출한 것이죠. 경기가 끝난 직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손흥민이 자신을 방해했다며 당혹스러운 발언을 이어간 메디슨인데요. 이 장면만을 보면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리그 10라운드를 통틀어 손흥민을 방해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은 제임스 메디슨이며 심지어 그 충돌 장면 직전에 손흥민이 자신에게 어시스트를 전달해 주었음에도 골에 대한 탐욕을 멈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10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에서는 다시 손흥민과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제발 메디슨이 자신의 진짜 역할과 진정 손흥민의 득점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깨달아야 한다고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손흥민이 평소 얼마나 이타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가 또 있는데요. 지금까지 모든 토트넘의 역대 선수들을 통틀어 어시스트 랭킹 2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1위에는 맨유에서 활약하고 있는 과거 동료 에릭센이 올라 있지만 손흥민과는 단 2개의 어시스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적어도 이번 시즌 종료 직전에 1위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해리 케인의 스트라이커로서의 능력뿐 아니라 패스 능력과 플레이 메이커로서의 능력에도 감탄하고 있지만 막상 데이터로 확인해봤을 때 오히려 손흥민이 압도적으로 많은 도움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표를 확인한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역대 어시스트 1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 2개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금 토트넘 동료들의 활약을 지켜보면 진짜 내년 시즌에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무섭다. 에이 설마 손흥민이 그렇게 결정적인 패스를 잘 찔러주는데 클루셉스키, 제임스 메디슨, 히샬리송이 모든 골을 다 뱉어낼까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10라운드까지 메디슨만 한 골을 기록하고 나머지가 뱉어낸 장면들을 보면 이번 시즌 도움 1개로 종료되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2달 뒤 펼쳐질 예정인 아시안컵 선수 차출 관련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팀이 토트넘이라는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치는 아시아 국적의 주요 선수를 뽑자면 손흥민과 황희찬 그리고 애매한 브라이튼의 미토마가 있는데요. 황희찬도 이번 시즌 10경기 6골을 기록하며 득점 랭킹 5위라는 미친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손흥민의 토트넘만큼 한 선수에게 팀 전체가 기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미토마는 차출되더라도 다른 브라이튼의 선수들이 충분히 메꿀 수 있는 자원이지만 토트넘은 손흥민이 차출되게 된다면 히샬리송이 그 자리를 메꾸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손흥민의 빈자리를 메꿔야 하는 선수가 히샬리송이라는 것은 토트넘에게 재난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데요. 해당 기사에서는 다가오는 1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살라가 차출되는 리버풀은 다른 자원들로 그 빈자리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의 상황이며 이번 시즌 단 한 골만을 기록 중인 스트라이커 히샬리송은 토트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의 소식 이만 마치겠으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